자체적으로 이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원장 포함해서 거기 위원님들을 초대를 해서 제가 거기를 갔었고요. 듣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군데 위원장님들이 오셨었지만 지금 고향 원당이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정말 김동원이는 공공재개발이 좋다고 하고 다른 데서는 민간재개발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것이 좋은지 제 본인의 입을 통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원이면 한국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 없이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권민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부 권민혁 과장입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일단 저희 오늘 설명드리는 이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일반 재개발이랑 공공재개발 중에 공공재개발이 더 좋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공공재개발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동산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원은 1969년에 한국감정원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감정원이라 그러시면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감정원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정비사업 이제 전문 관리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2018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지원 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정비사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한국감정원이었던 이름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4년에 미래도시지원센터라고 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금같이 이제 찾아가는 정비사업 내용을 담아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 대행 기관으로서 이제 여러 이제 유관기관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도입 배경 및 정의,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 그리고 정비사업 이제 절차별로 저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비사업의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1960년도에 이제 개발법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들어서는 이러한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주거의 삶과 질에 대한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이 이제 법이 제정되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선계획 후 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00년 초반에 방금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최초 2000년부터 2010년도에는 정비 사업이 이제 6가지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 사업이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민지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비 사업이 나눠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공재개발은 2021년도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조정법에서 개정되어서 담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말씀드리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노후화된 주택과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노후된 주택하고 기반시설 둘 다 개선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 중에 주택과 정비 기반시설 중에 주택에 대한 노후도만 개선하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똑같이 낙후된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정비 사업이지만 사업하는 시행 주체가 주민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해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 그렇지 않은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정비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떠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았고요. 그럼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이 이제 도입되게 된 배경은 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조합 설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설립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늘어나고 조합 내 갈등도 이제 여러 가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이러한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고착과 낙후되어가는 정체되는 사업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대책이 필요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결하고자 2020년 5월달과 8월달에 정부에서 이제 공공 재개발에 대한 사업을 도입하는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확대된 방안에 대한 법제화가 2021년 7월 14일 날 법이 개정되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 재개발의 기본 개념은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공적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이 참여한다는 것은 공공이 이제 시행하는 LH든 GH든 SH든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공공성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적인 특례를 부여를 하는데, 공공성인 요건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하는 분양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과밀업체권 외의 지역에는 20에서 30%의 공공임대나 공공지역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서 사업이 된다고 하면 공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공공이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공공 단독으로 주민 대표회의와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시행 방식이 있고요. 주민조합과 공공이 같이 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두 가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행 방식의 큰 차이점은 공동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통상 7에서 10회 정도의 총회가 개최되어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독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대표 회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 대한 절차는 좀 절약이 되고요. 그에 따른 시행자 지정 동의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보다 조금 더 완화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민 대표회의, 이제 이렇게 단독 사업
공공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주민 대표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주민 대표회의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이제 그 대표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주민 대표회의 구성은 위원제 포함하여 5명 이상 50명 이하의 구성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회의 운영 규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주민 대표회의는 공공과 같이 사업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결정에 대한 협의와 진행을 같이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재개발 공공이 시행하고 공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공공 재개발에 대한 공적인 특례를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공적인 특례로는 도시 규제 완화하는 것과 사업 리스크 완화 그리고 사업비 지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을 때 용적률이 만약에 250%까지 법적인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면 이 용적률의 1.2배, 3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광명시에 이제 공공재개발 고시된 문서인데요. 보시면 법적인 상한 용적률의 1.2배로 완화받아서 결정이 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깨지는데 그렇게 완화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유자의 이제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투기 가열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아서 요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비와 이주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총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1년 1.8%에 조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내용도 권리자 보증금의 70% 사업원 한도까지 연 1.8% 수준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주비나 사업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일반 재개발보다 조금 더 완화된 이자율이나 이자율로 지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 지난 9월 7일 날 정부에서 발표된 이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건데요. 공공 재개발에 대한 지원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상세 내용을 보면 아까 방금 제가 공적 특례 내용 중에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1.3배까지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만 이 내용은 3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3년 내에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진행된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행자 참여 확대를 해서 공공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행자인 LH 등이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어서 발표되었는데요. 지금 공공이 시행을 하게 되면 공공 시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보통 한 3% 정도 수준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업 촉진을 위해서 이러한 지원되는 비율을 사업 시행자 지정된 다음에 8년 내에 이제 준공을 했을 때는 15%까지 이 사업 3% 수준 내에서 15% 지원해주고요. 그 외에는 10%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간소화하여 절차를 좀 더 완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 동의로 간주하는 내용이 당초에는 입안 제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에 대한 부분을 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전 단계인 입안 요청 단계에서 받았던 동의율도 시행자 지정까지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범위를 좀 확장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시행 일정은 올해 9월달에 도시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공공재개발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그럼 공공재개발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이제 후보지를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이 되는데요. 최초에는 연 1회 공모를 하여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을 하였고요. 공모 대상에는 그 절차, 조합 추진위 단계인 부분에 대해서 받는 내용하고 신청 요건과 정비 예정 구역과 신규 구역에 대해서 받는 신청 요건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가 2023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모 선정을 받던 거를 수시로 선정하도록 하여서 이제 좀 더 절차를 좀 1년에 한 번 하는 절차를 좀 더 단축해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좀 변경해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지 선정 공모를 하고요. 접수를 해서 자체 선정위에 심사위를 해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가 경기도에 선정된 거는 GH가 하는 사업 5개, LH 사업 2개 공모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보지 선정이 된 이후에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 그리고 공공시행자 선정,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인가, 관리처분 계획과 이주 및 착공, 준공의 단계를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부분은 요 시행자 지정 이후 준공까지에 대한 기간이 8년 이내에 준공이 되면 15%, 8년 이상이 되면 10%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단계별 소요 기간은 저희 이제 부동산원에서 2021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었는데 평균 한 13.7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된 이후부터 준공까지 13년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최근에 25년도에 21년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21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했던 용역 결과가 13년이었는데 최근 올해 초에 다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평균 13.7년보다 더 증가된 15.6년으로 사업 기간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공사비 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분쟁 사례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계속 지연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일반 공공 재개발과 일반 재개발의 절차상의 기간으로서 큰 차이를 보겠다고 하면 지금 여기 추진이나 조합이나 총회에 대한 부분이 공공재개발령에 대한 주민 대표회의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소요 기간은 이제 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예측되는 이제 수치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후 인허가 절차나 사업 시행되면서 기간을 또 변동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해서 참고 자료로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절차랑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이제 부동산원에서는 어떤 걸 이제 지원해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단계는 크게 계획 단계, 시행 단계, 완료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저희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부 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사업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과 같이 이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라고 해서 어떤 조합이든 문제가 있는 지자체든 어디 곳이든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요. 그 구역 지정 이전 단계라고 하면 오늘과 같이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과 사업 유형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구역 지정 이후 단계인 조합이나 이런 지자체에 저희가 찾아가면 조합 운영과
여러 가지 시공이든 선정이든 관리 처분 계획과 분쟁에 대한 사례들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설명에 다녔던 사례들이고요. 포항과 창원에 갔던 내용입니다. 이쪽에도 저희가 기본 이제 입안 단계에 있는 조합들이라서 저희가 뭐 조리사업 개념과 이후 관련된 분담금과 분쟁 사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과 갈등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분쟁이 발생되는 데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고 그 내부적인 요인,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또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데, 또한 지원되는 내용은 뭐 공사비 분쟁, 공사비 계획의 사전 컨설팅, 공사비 검증, 또 각각의 내용들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분쟁이 가장 심화되고 사업 지연되는데 많은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갈등 요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되는 첫 번째 내용은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공사비 계약을 할 때 먼저 저에게 컨설팅을 네. 공사비 계약에 대한 이제 사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갈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사비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컨설팅을 요청하게 되면 도급 계약 전에 이제 저희가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사도급 계약 전에만 컨설팅을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경 계약을 할 때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비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이제 도급 계약, 이제 가계약, 변경 계약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은 불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시 공사비 관련 검토사항과 설계도서 내역서, 여러 가지 마감재,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공사비 증액과 주요 요인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분쟁 구역에 대한 저희가 파견 제도 두 번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활성화가 2023년 9월달에 정부 정책 발표가 되면서 도정법 113조의 근거를 두고 저희가 분쟁 파견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전문가 파견 구성에 대한 지원과 전문가 파견 계획 수립, 그리고 파견된 전문가들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에서 그 분쟁 파견에 대한 사업장을 발견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요청을 광역지자체에 하게 되면 저희가 요 광역지자체와 함께 그 파견 전문가에 대한 구성과 파견 비용 여러 가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야는 법률, 정비사업, 분쟁 조정, 건설 토목, 행정, 회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같이 파견해서 공사비 분쟁에 대한 중재 회의를 통해서 완화시키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그 조합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그 조합 운영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조합에 문제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저희가 전문가들과 파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견 나서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처분 의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처분 의견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16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건 넘는 곳을 지원하면서 그런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완화시키는 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증 지원 부분인데요. 검증 지원 부분은 이제
검증이 붙은 부분부터는 앞부분까지는 저희 지원 내용은 다 수수료가 없는 국가 예산으로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검증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이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근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거나 분담금이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저희에게 공사비 저희 또는 공공기관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사전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검증 시기와 절차로 확인해 보면 관리처분 이제 총회를 하기 전에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도 검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가 나가기 전에 이제 인가권자가 저희와 같이 본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분양 절차, 분양 자금, 사업비 분담금, 관리처분 기준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 검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증된 거는 저희가 공사비 검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도 이제 법적인 근거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에는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됐을 때 법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5% 이상 증가됐을 때, 사업비가 증가됐을 때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 절차는 이제 시공사가 이제 증가된 공사비에 대한 증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을 하며 그 사업 시행자는 저희에게 그 공사비 검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그 검증 결과를 검토해서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그렇게 검증된 내용을 시공자 다시 공유하고 그렇게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검증되는 시간은 1,000억 미만의 사업은 60일 정도, 그리고 1,0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75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이런 관련 서류를 접수한 이후부터 저희가 진행되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저희 부동산원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비사업 미래도시지원센터 종합컨설팅이라고 여기 창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컨설팅 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와 간략한 접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 신청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일정을 잡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 번호가 053-663-8320인데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요거 내용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내용도 설명해 드리니까요. 관련 민원이나 다른 내용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